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뭐 옷차림은 좀 든든하게 하고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오늘의 기자상도 많이 받으신 분이 이렇게 전화 연결만 하면 굉장히 수줍어하십니다. 자, 예, 아닙니다. 예. 오늘 정말 핫한 이슈가 예. 윤상현 의원 막말 논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친박계와 비박계가 아주 끝장을 보자 이러고 붙을 예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좀 자세하게 그 상황들 좀 전해주시죠. 일단 벌어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만날 뜻을 전했고, 결론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만나주질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윤상현 의원이 곧바로 사과를 했고, 또 본인이 이제 취중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만나주지 않은 것은 이 국면이 좀 장기화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하. 일단은 비박계, 친박계 공이 이 막말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질타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다만 이제 친박계는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박계는 진상조사와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윤상현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좀 관심이 끄는 대목이 좀 있는데요. 예. 전화는 걸었는데 예. 상대방 신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당일이 어떤 날이냐면 살생부가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아주 난리가 난 날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적인 언사들을 한 상황에서 예. 당사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뜻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통화 내역을 한번 추적해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예. 한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예. 하 기자님은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예. 취중에 이런 말들 막 하는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진 않는데요. 아니, 이제 보통 의원들은 제가 예. 이제 정치부 출입할 때 예. 가만 보면요.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예. 자신이 특히 그렇습니다.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예. 자기가 술에 좀 취했다 그러면 차라리 보좌관을 받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혹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복심을 털어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놓고서는 이걸 갖고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랑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다 무마가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중에는 오히려 진심이 나오잖아요. 취중 진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태도를 가지고도 좀 기자들이 말이 많은데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정도 사안 같으면 예. 진상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소설 한번 써볼까요? 혹시 전화 받았던 분이 이한구? 글쎄요. 사실 예. 이제 윤상현 의원의 처지를 한번 보면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예. 말하자면 이번 정권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글쎄요. 누군지 좀 이렇게. 이한구 위원장이 이거를 언론에 깔 리도 없고 그러니까 참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녹음을 했고 왜 깠는지 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근데 비박계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어제 예. 배반의 무대라고 하는 노래 가사도 전해드린 맞습니다. 바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받아보셨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지켜보는 바로는 예.
지금까지 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의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싸움을 걸었다 할까요? 예.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때마다 사실은 침묵하다 결국은 말하자면 불신이라고 할까요? 예. 이게 좀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예. 이번에도 어떨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의 상황을 보자면 예. 어쨌든 그 비례대표 선정하는 문제까지 본인이 주장했던 상향식 공천이 지금 관철이 안 된 상황이어서 예. 본인이 지금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을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를 좀 수를 좀 들여다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판을 벌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예. 예. 사실 뭐 이 정도 막말을 했으면 아무리 취중에 뭐 그러라고 뭐 다 죽여 뭐 그래서 아니, 전화했어 그럼요. 형 예. 뭐 내일 공략해야 돼 응 오케이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극언이 막 등장합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런 분을 공천을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 뭐 비박계에서는 이제 그 진상조사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음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일부러 공개한 게 뭐 공작이나 음모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를 또 흘려서요. 뭐 항상 분위기가 묘합니다. 예.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한 걸 보면은 그 제보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참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또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예. 더민주 같은 경우 오늘 예. 이제 18곳의 경선 그 지역들 발표를 했고 예. 뭐 수순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예. 홍일학 의원한테 가서 김종인 대표가 복당하라고 권유할 것으로 오늘 알려졌거든요. 이 예.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김종인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제 대표로 오기 전에 이미 그 컷오프 명단이 결정된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그 지역의 민심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예. 이제 뭐랄까요, 그 지금의 어떤 그 컷오프를 좀 취소하고 예. 원래의 자리를 좀 돌려놓는 이런 그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홍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탈당계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데요? 예, 무소속으로 남은 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영입인재 형식으로 제안을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뭐 전망입니다만 모든 그 공천이 끝난 다음에 예. 보통 이제 후보 없는 공석인 지역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대구야 뭐 거의 같은 경우에는 100%죠. 예. 공석이. 예. 맞습니다. 그런 지역구에 뭐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예.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오히려 그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판단으로 그러니까 뭐 제2당의 형식을 갖추든지 아니면 홍일학 의원 뜻대로 탈당기 조속 처리이든지 이런 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컷오프 이후에 여파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 기자회견 내용은 거의 불복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뭐 큰 그림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부겸 의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부겸 의원은 오늘 별다른 뭐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죠? 김부겸 의원은 애초에 그 홍일학 그 의원이 이 컷오프 됐을 때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이 대구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당이 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본인이 지나치게 이게 부각이 되면
본인 또한 그 대구 지역에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그것은 이제 상대인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뭐 척을 지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 이거 자체를 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김부겸 의원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 이제 49명 공천 확정됐는데 뭐 예. 큰 구설수나 문제 얘기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번 예. 공천 관련돼서 예. 뭐 한 가지 이제 광주 북을에 임내연 의원이 컷오프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 벌어졌던 그 성희롱 발언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홍일학 의원이라든가 이전의 그런 갈등이 예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최원식 의원이라든가 김성식 의원 등 49명이 확정이 됐는데 예. 뭐 크게 예상과 달라졌거나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수도권 격돌이 현실화됐다. 뭐 그게 이런 문제다,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본격적인 컷오프 대상들이 나올 텐데 예. 어떻게 보면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더민주 장하나 의원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예. 좋아하는 의원인데 이분 국정원에서 통신자를 다 들여다봤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예. 장 의원이 SK텔레콤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통신자료 제공 확인서를 한겨레에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11월 18일하고 올해 1월 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에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서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영장 없이 10월에 이렇게 제공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예.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요. 예. 83조 3항을 보니까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밝히면 이동통신사가 요청에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공되는 자료를 보면은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 해약 등의 여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통신사실 확인,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나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그 통신비밀 보장법의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고요. 아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 저도 지금 한번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에 들어가서 예. 제가 제 전화 번호와 관련된 내역이 제공이 됐는지를 조회를 해봤거든요. 예. 이게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통신자료 조회 관련돼서는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돼서는 본인의 통신 내역이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공이 됐습니까? 하 기자님도? 저는 이게 지금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 이틀 뒤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직 안 나왔고요. 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기자들 중에는 실제로 이 사례를 보고 통신자료 제공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서 제공이 된 사례도 있어요. 어허. 예. 기자들도 좀 많이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무슨 여기다 대고 청와대는 계속 무슨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니 지금 테러 방지법에도 이거 통신 자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더 강력하게 집어넣어놨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서는 아예 SNS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그렇죠. SNS 감청까지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또 발의됐다면서요? 예. 지금 상황은 좀 그러해서 예. 이게 좀 지나치게 장하나 의원의 어떤 통신 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한 국가정보원의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이런 특히나 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당연하죠. 입법기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찰 아니냐라는 어떤 시선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 기자님께서 또 잘 취재해 주시라고 믿고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한 두 달은 좀 우리 정가산책 하 기자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오늘 이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요, 강남 을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8대 국회의원이었다가 19대 때, 정동영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주는 바람에 아예 선거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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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님. 의원님은 네. 아니시죠, 아직까지? 이제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네. 그런데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독 공천이 되신 거죠? 네, 수도권 1호 전략 공천입니다. 예, 강남 을 지역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동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예. 네. 제가 개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관심 있는 그런 분이 과연 네. 이 강남을에 누가 오는지였는데 맞붙어 싸우게 될 후보가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훈 전 의원이죠. 의원이죠, 지금 현재. 네, 지금 새누리는 후보가 4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군요. 그렇네요. 네, 공천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네. 상대가 누가 될지는 아직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강남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지난 19대 국회 때 네. 정동영 의원이 강남으로 들어오면서 네. 사실 송파 쪽으로 출마하라는 그런 당의 권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강남보다 송파가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을 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왜 송파로 가지 않으신 겁니까? 네, 당시에 정동영 의원님과 제가 경선을 했었고요. 경선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는 당에서 이제 저를 또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 이웃 지역에 전략 공천을 이렇게 이제 저한테 줘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당에서 이 지역으로 가면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 그 이웃 지역에 전략 공천을 주었었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다시 재선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강남을 출마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저는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남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오신 건데 어떻게 강남이라고 하는 데가 야권의 불모지 아닙니까? 지역 반응은 괜찮은가요? 제가 4년 전에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 불출마 전략 공천을 받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진정성을 알아주셨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그 동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재개발도 큰 문제인데 어쨌든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고 네. 나서 보니까 강남구청의 입장이 너무 반영이 되면서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룡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포동 일대 지역들이 대부분이 서민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할 때 이렇게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런 그 기존에 거주하던 분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강남구청장하고 서울시가 꽤 오랫동안 대립해 왔잖아요. 그 네. 원인 그리고 해결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원인은 소통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서울시장이 소통을 안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양쪽이 이제 서로 어떤 불신이나 이유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제가 시장님도 뵙고 또 구청장님도 뵙고 두 분을 이렇게 제가 뵈면 두 분 다 열심히 시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힘을 모은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분께서 서로 어떤 이유로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렇게 예.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와는 또 적극적으로 제가 소통을 하고 강남구청장과도 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현안을 매개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자임을 하고 그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러면 강남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던 거군요? 못한 것도 있고, 또, 신경을 안 쓰신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죽하면 강남 구를 갖다 다 막아버려라, 이런, 그 누리꾼들의 질타가 나오기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게 강남에서 살고 네.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속이 네. 상했었습니다. 지금 네. 그 클로렐라 님이요, 네. 세곡동의 보금자리 아파트 지역 공약, 혹시 뭐가 네. 있는지 이렇게 지금 질문해 오셨어요. 네. 세곡동 지역이 지금 사실상 강남에서 가장 미완성된, 강남이지만 강남이 아닌 그런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이 개발을 할 때 도시 계획이 잘못해서 지금 인구 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신도시인데요. 예. 이 사실상 아파트만 지어놓고 주민들의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문화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곡동에서 수서역, 인근 수서역으로 출근하는 수서역까지 가는데 교통난이 심각해서 40분 내지 50분 정도나 걸리는 그렇습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하철역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또 여기가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 지역이라서요. 예. 어린 아이들이 아주 많은데 예. 지금 학교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중학교를 더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또 고등학교도 시간이 지나면은 매우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건립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편의 시설 자체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전 후보님. 그리고요. 네.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교육특구라고 얘기되지만
네. 실제로는 극심한 사교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 정책에 있어서도 강남구청의 정책들을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속상한 것들이 많던데요. 이런 네, 부분들 네. 어떻게 해결될 수 네.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강남구가 부자 동네라고 하지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에서 8번째가 많은 아주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강남구 자체 이 빈부격차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육을 더 내실화시켜서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양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지금 질문은 너무 많은데 네.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 네. 부탁드리겠는데요. 야권 연대와 통합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야권 통합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이 각 지역마다라도 이렇게 야권 연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 그 새누리당 정권에서 8년째 집권을 하면서 경제와 또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야권이 분열돼서 다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놓친다면은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연대와 통합은 이 정치인이 정략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을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세돌 구단, 기계는 바둑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조속히 입법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사람이라면 반드시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반상의 돌처럼 만들고 싶은지 모르지만 그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칠 것이라고 이전에 신의 대언자는 일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퀸의 We Will Rock You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W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